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 드립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인데요.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또 DB형, DC형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IRP 얘기를 할 때 DB형, DC형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연금 시리즈로 오늘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도 짧게 설명을 했지만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운영을 책임지는 확정급여 DB형이 있고요. 네. 가입자가 직접 운영하는 확정기여 DC형, 그리고 지난 시간 얘기한 개인형 IRP로 나뉩니다. 네. DB형은 회사가 운영을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운영 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택시 주는 방식이라 선택할 여지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는 상품입니다. 네. 반면 DC형의 경우 회사가 재직 기간 중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연, 분기, 월 단위로 노동자 DC 계좌에 지급해주면 네. 이걸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예. 내가 투자한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 후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이 내 퇴직연금이 뭐 DB형인지 DC형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보통 퇴직 후는 먼 얘기라 생각해서 크게 네.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네네. 만약 DC형인지 DB형인지 알고 싶다면 간단히 회사에 문의하면 되고요. 네. 회사가 만약 DB형만 선택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일은 없는 셈이고요. 아, 하지만 DC형 또는 둘 다 도입했다고 한 경우에는 네. 더 이상 관심밖에 두지 마시고 챙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회사가 뭐 DB형뿐만 아니라 DC형 둘 다 이렇게 도입을 했다면 이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할지 고민이 꽤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성향마다 좀 달랐어요. 네. 딱 한마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 이 퇴직연금 DB형, DC형 가운데 뭐가 더 유리할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로 원장님이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DB형과 DC형 중에 뭐가 유리할지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DB형 가입자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DB형에서 네. DC형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그래프로 살펴본 2024년 퇴직연금을 보면 네. 작년 말 기준 DB형 적립금 비율이 49.7%로 처음 50% 밑으로 떨어졌고요. 아, 총 퇴직연금 적립금 중 DC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5.6%, 네. 2023년 26.5%, 작년 27.4%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DC형이 더 좋으니 사람들이 전환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꼭 네, 그렇진 않고요. 아, 임금 상승률과 운용 수익률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본인 평균 임금 상승률이 선택하는 상품의 운용 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훨씬 낫죠. 아, 반대로 임금 상승률이 크지 않다면 운용 수익률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DC형이 조금은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올해 회사를 다닐 것이고 임금 상승률이 매년 7%에서 8% 이상이라면 오. DB형이 더 낫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네. 기본급보다 성과급이 많아서 임금이 조금 덜
날속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땐 DC형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냥 일을 하면 임금이 알아서 조금 많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에는 뭐 D병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임금 상승률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DC형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앞서 언급했던 2024 퇴직연금 투자백서에서 네.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률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네. DC형 상위 1%의 경우 22.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2%. 네. 네. 그리고 10명 중 1명 이상이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인 6% 이상의 수익률을 냈고요. 네.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4.7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뛰어난 성과이죠. 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투자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등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를 못하면 DB형이 낮다. 또 무조건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2022년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네.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기본 투자 상품을 정해두는 제도인데요. 이걸 잘 활용하면 자동으로 운용을 해주니 마냥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환을 했다가 만약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해서 다시 DB형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요. 안 되는군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 퇴직연금 제도는 네.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DB형에서 DC형 전환 역시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을 둘 다 도입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네네.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건 개인이 운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DC형 같은 경우에. 네. 근데 개인의 운용 성과를 기업에 다시 전가시킬 수도 있으니까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DB형이라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 DC형 전환이 더 유리한 이유는 뭔가요? 먼저 기본적으로 임금 피크제는 네.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네. 일정 나이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그렇죠.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네. 퇴직금은 평균 임금,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직전 네네. 그래서 퇴직하기 직전 임금이 깎이면 퇴직급여도 당연히 같이 깎이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될 땐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면서 네.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받고 네. 이후 쌓인 퇴직급여는 DC형으로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게 제일 유리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전환 전에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해둔 기업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고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일단 임금 피크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게 최근 3개월 급여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한번 이제 끊어서 연금 계좌로 받아두고 DC형으로 이제 남은 걸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상황마다 또 성향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DB형, DC형 중에 뭐가 더 유리할지 따져볼 때 고려해야 될 것도 뭐가 있을까요? 일단 DB형은 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는 반면에 네. DC형은 무주택자의 경우에 주택구입, 전세금 등의 법정 사유가 충족될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DB형 가입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퇴직금까지 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DC형으로 전환해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중도 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B형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바로 앞서 얘기했던
되면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할 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DB형만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네. 임금 피크제가 시작하기 직전에는 임금이 감소할 때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 중간정산 받아서 IRP에 넣어두면 아. 퇴직금도 줄어들지 않고 절세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퇴직 앞둔 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이렇게 열심히 굴린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네. 일시금 수령입니다. 왜 안 돼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네.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아.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네. 1,700만 원 퇴직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아이고. 아. 근데 이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IRP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네. 연간 1,000만 원씩 받으면 매년 56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고요. 네. 또 10년 차까지는 30%를 감면한 40만 원, 오.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한 34만 원만 내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정부가 20년 이상 연금 수령 땐 퇴직 소득세를 더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오. 세제 혜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55세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계좌는 13%밖에 없었는데요. 네. 2022년 7.1%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네. 연금 수령을 꼭 추천드리고요. 네. 다만 1년에 수령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1,500만 원 이하로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네.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 개인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 16.5%를 분리과세 형태로 납부하거나 아. 개인연금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세 형태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이 역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데요. 연금 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 퇴직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생각해서 이렇게 네. 나눠 받거나 뭔가 방법을 잘 택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일단 이런 이야기들이 다 회사가 이 퇴직연금 납입분을 제때 낸다는 걸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혹여 뭐 지연 납입하거나 미납입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 참 어렵고 음.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셈인데요. 네, 네.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기업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DC형의 경우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네. 금융회사는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10일 안에 알려줘야 합니다. 네, 네. 만약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운용 손실 보전 등을 위해 지연 이자를 10%에서 20%를 납입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일단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미납이 계속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예. 고용노동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 미납 신고를 하면 회사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미납에게 이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폐업도는 지급 불능 시에는 네. 대지급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네. 네.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돈인데요. 네.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받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일단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퇴직연금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자세히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다뤄봤었는데요. 네.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은퇴 이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을 잘 선택해야겠죠. 그렇죠. 보통 네. 계좌를 어디서 개설할지 금융기관을 많이 보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은행이냐 증권사냐 금융기관도 중요하지만 네. 제도 유형, 운영 방법, 수수료, 세금 혜택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네. 특히 정권사, 은행, 보험사별 운용 관리 수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 수수료가 0.1%라도 차이가 난다면 나중에 그 금액은 꽤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DB형과 달리 또 DC형과 IRP는 본인이 또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연 1, 2에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수고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계좌를 많이 봤는데 아이고. 이름 실제 가치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DB형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장점으로 본인 관리 부담이 적지만 네. 연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게 단점이면 단점이고요. 네. 고소득자나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다닌다면 DB형이 적합하고요. 그렇죠. DC형이나 IP 계좌를 운영할 땐 젊을수록 주식의 비중을 높이되 채권을 혼합해서 가져가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 수수료가 저렴한 정권사를 활용하고 상품 변경은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것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퇴직연금 DB형 또 DC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 하시는 분들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도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퇴직연금 DB형, DC형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먼저 7492님, 퇴직연금을 퇴사하지 않고도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DB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해서 뭐 주택 구입할 때 돈이 필요하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네. 9963님께서는 이직하면서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데요. 아, 이렇게 받으면 손해일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장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 장점은 딱 한 가지죠. 네. 일시금으로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니까 목돈. 네. 네, 대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보통의 퇴직금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연금 형태로 네. 받으시는 게 제일 유리하시거든요. 세금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큰 돈 쓸 일이 막 대출까지 써서 뭐 큰 돈 쓸 일이 있다면 당연히 대출 받는 것보다는 네네. 이 돈을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이 돈을 IRP에 두고 나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인 상황에 얼마나 이 목돈이 급한가에 따라서 어쨌든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될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8228님, 회사에서 DB형으로 정책을 삼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직원들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바꿀 수도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 경우를 자주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DB형에서 직원들 의견을 해서 다시 DC형으로 바꿨다가 네. 근데 운용 수익률이 안 좋아서 네. 다시 DB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돼요. 맞습니다. 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8228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자면 네. DB형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낮다면 DC형이 더 유리하지만 네.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정해져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나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그리고 질문의 대답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네.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네. 네. 4092님께서는 회사에서 은행을 정해서 퇴직연금 신청한 지 1년 넘었는데요. 제 이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와서 DC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퇴직금 어디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퇴직금 그대로 있겠죠. 예. 근데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계좌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체가 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지연이자를 10에서 네네네. 20%를 납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퇴직금 도망가지 않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근데 확인은 또 해보셔야겠습니다. 네네. 3306님. DC형으로 전환을 하고 디폴트 옵션 걸어두면 그냥 정기예금 넣는 것보다 항상 유리할까요? 항상이란 단서가 붙었습니다. 제가 항상이란 말은 네. 조금 싫은데 네, 조심스럽죠. 항상은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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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음. 지금까지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이 네.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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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항상은 그렇죠. 항상은 아니고 네. 대다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 싶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5491님, 저희 회사는 은행에 가입을 했는데 돈을 넣지 못해서 사직하면 돈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서 받는 형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회사가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대로 문을 닫으면 퇴직금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좀 전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폐업 또는 직업 불능 시에는 퇴직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직금, 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퇴직금은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사실을 인정받으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7492님, 3306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